오늘 핸드폰이 너무 조용해서 혹시 쓸쓸하셨나요? 카톡도 별로 안 오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하루 종일 연락 한 통 없이 지나가 버려서 혹시 나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 쉼표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쁘게 움직이셨을 거예요. 밥 챙기고 설거지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오후에도 할 일은 끝이 없죠. 지금 이 시간 혹시 빨래를 개고 계신가요? 아니면 설거지를 하고 계실까요? 어쩌면 천천히 산책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그 손을 멈추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곁에서 그저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은연중에 느끼시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 어떤 분들은 이걸 외로움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쓸쓸하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잡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 고슴도치 우화라는 게 있어요. 동화처럼 간단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죠.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었어요. 너무 추웠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몸은 점점 얼어붙는 것 같았죠. 고슴도치들은 생각했어요. 따뜻해지려면 서로 가까이 붙어야겠다고. 그래서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가시가 상대방을 찔렀습니다. 따뜻해지려고 가까이 갔는데 오히려 아픔만 커진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멀어지니까 또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갔다가 또 가시에 찔려서 멀어지고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깨달았습니다. 딱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서로 따뜻함을 나누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거리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요. 외롭지 않으려고, 따뜻해지려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참 많이 애썼죠.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무리해서라도 나가고, 명절이면 이 집 저 집 안부 전화 돌리고, 누가 결혼한다, 누가 이사 간다. 경조사 소식 들으면 챙겨야 할 것 같고요.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들으면 당장 달려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힘들구나. 누구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아들이 의사래요. 딸이 대기업 다닌대요. 촌주가 영어를 벌써 몇 단어 한대요. 처음엔 그래, 좋겠네 하고 들어줬는데 10번, 20번 듣다 보면 솔직히 지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푸념만 쏟아냅니다. 며느리 흉, 남편 흉, 시댁 흉. 처음엔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힘들겠다, 속상하겠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면 얘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더 힘든 건 내가 힘들 때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이야기를 꺼내면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그래도 넌 낫지. 나는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내 아픔을 말하면 더 큰 아픔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럼 나는 내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피로들. 다 같이 점심 먹자는 말에 사실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도 따라 나서야 하고요. 이번 주말에 뭐 해? 라는 질문에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면 왠지 무례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모임이 있다는 연락만 와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면 피곤하고 안 가면 뒤에서 뭐라고 할 것 같고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가시입니다. 가까이 지내려고 했더니 자꾸만 찔리는 거예요. 내가 찔릴 때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말이죠. 이런 아픔을 참았습니다. 친구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뎠어요. 외로운 것보다는 이 작은 아픔들이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기억나세요? 억지로 나갔던 동창회 말이에요.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피곤했고 집에서 쉬고 싶었죠. 하지만 안 가면 왠지 나만 빠진 것 같고 나중에 뒤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억지로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처음 30분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인사하고 음식 시키고.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누군가는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고, 누군가는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고, 누군가는 건강 이야기, 병원 이야기만 늘어놓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문을 닫는 순간 드는 생각이 있었죠. 아, 괜히 나갔다.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쉴 걸. 다음엔 안 나가야지. 근데 또 연락이 오면 또 나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추웠거든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웠고 외로웠고, 그래서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서로를 안으려 했습니다. 따뜻함이 필요했으니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필요했으니까요. 설령 그게 진짜 따뜻함이 아니라 해도, 설령 그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꼭 이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나? 그리고 어느 순간 용기를 냅니다. 전화번호를 지우거나 모임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가거나 다음에 나는 말로 약속을 미루고 결국 만나지 않게 되죠. 이건 외로움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건 냉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이건 더 이상 가시에 찔리지 않겠다는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만 애쓰셔도 됩니다. 억지로 웃지 않으셔도 돼요. 억지로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게 모든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에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고슴도치가 찾았던 그 거리처럼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거리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리를 이제야 찾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의 지혜입니다.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사람만 남은 겁니다. 관계가 끊긴 게 아니라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나를 위한 공간을 찾으신 거니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이분이 남긴 말 중에 걔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한 자신이 된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섬뜩했어요.
혼자 있을 때만 온전하다니. 그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온전하지 않다는 건가?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말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알게 모르게 가면을 씁니다. 친구 앞에서는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죠. 기분이 안 좋아도 웃고 속상해도 괜찮은 척하고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사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임에 나가면요, 더 심해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까 얘 표정을 살피고 내 말투를 조심하고 이렇게 말하면 오해받지 않을까? 저렇게 행동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집에 돌아와서 문을 닫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나로 돌아왔구나.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가면을 벗을 수 있으니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내 모습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걸 헷갈려 왔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영어로 loneliness라고 합니다. 이건 혼자 있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어서 아픈 겁니다. 마치 배가 고픈데 음식이 없는 것처럼,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결핍의 고통이죠. 하지만 고독은 영어로 solitude이라고 합니다. 이건 혼자 있어서 자유로운 겁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마치 배불리 먹고 나서 느끼는 평화로움처럼 충분히 쉬고 난 후의 개운함처럼 그런 충만함입니다. 이 차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고독을 외로움으로 착각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어요. 나만 혼자인 건 아닐까? 다들 어디 가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나만 집에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죠. 동창회 연락이 오면 사실은 가기 싫어도 안 가면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가고요. 친구가 요즘 뭐해? 물으면 그냥 집에서 쉬어 하기가 미안해서 응, 이것저것 바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임에 나가면 어떤가요? 처음 10분은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야. 어머,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인사하고 음식 시키고 그럭저럭 괜찮아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누군가 자기 자랑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고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같은 이야기를 벌써 몇 번째 듣는 건지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나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누군가 억지로 화제를 꺼내고 시계를 슬쩍 보면서 언제 끝나나 속으로 세어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문을 닫는 순간 드는 생각이 있죠. 아, 괜히 나갔다.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쉴 걸. 다음엔 안 나가야지. 이게 뭘까요? 왜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오히려 더 공허할까요? 그건 말이에요. 진짜 나를 만난 게 아니라 남들 눈에 비친 나를 연기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진짜 마음을 나눈 게 아니라 형식적인 대화만 주고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됩니다. 친구가 없어서 지참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해방된 거라는 거요. 더 이상 남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응,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없는 농담에 하하 웃어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내 기분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한데 나 괜찮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예전엔 참 많은 가면을 썼잖아요. 돈 있는 척하는 가면, 누가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 나도 작년에 거기 갔었어 하면서 괜히 있는 척하고, 실제로는 그 여행 때문에, 카드값 때문에 몇 달을 고생했는데도 말이에요. 착한 사람인 척하는 가면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웃고 나중에 집에 와서 혼자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행복한 척하는 가면 집에 문제가 있어도 자식 때문에 속상해도 우리 애는 말 잘 들어. 우리 집은 괜찮아 하면서 애써 밝은 표정을 짓고 이런 가면들을 쓰고 있으면요. 숨이 막힙니다. 진짜 내 얼굴이 뭔지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거울을 봐도 낯설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는 그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누구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시원한 일인지 아세요? 마치 꽉 조이는 옷을 벗어던지고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하루 종일 신었던 구두를 벗고 맨발로 집 안을 걷는 것 같은 자유로움이에요.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머리 풀어헤쳐도 되고요. 화장 안 해도 되고요. 편한 옷 입어도 되고요.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봐도 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멍하니 있어도 돼요. 이게 바로 고독의 축복입니다. 친구가 줄어든 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친구 연락이 끊긴 건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재미없는 사람이 돼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이 들어서 쓸모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당신이 성장한 거예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위로 없이도 스스로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증거예요. 누구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단 하루도 혼자 있지 못합니다.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연락하고 만나야 하죠.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실 수 있고, 혼자 산책할 수 있고, 혼자 음악을 들을 수 있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스스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배운 지혜예요. 아, 나는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굳이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되는구나. 그러니 이제는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세요. 억지로 나가는 모임에 쓰던 시간과 마음을 이제는 나에게 쓰는 겁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책을 펼쳐보세요. 젊었을 때 듣던 음악을 다시 들어보세요.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취미를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산책을 나가도 좋고요. 그냥 창가에 앉아서 햇살을 느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저 편안하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동료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그냥 나로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능력이자 축복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건 너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건 이미 내면이 충분히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줄어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짜 자유를 찾으셨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친구가 줄어드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도덕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나가는 모임에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에게 쓰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나를 위해 살라고 하니까 어색한 거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거창한 걸 하실 필요 없어요. 먼저요. 작은 사치를 시작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치가 아닙니다. 비싼 옷을 사거나 명품 가방을 들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위한 아무도 몰라도 되는 그런 사치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좋은 차를 한 통 사는 겁니다. 평소에는 아까워서 못 샀던 조금 비싼 그 차 말이에요. 그리고 오후에 혼자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우려내서 마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차가 얼마인지 어디 브랜드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나만 알아요.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편한 옷을 하나 사세요. 남들 보기에 멋진 옷 말고요. 정말 입었을 때 편안한 옷이요. 집에서만 입을 거니까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거예요. 아, 이게 편안함이구나.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느끼면서요. 혹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사 먹어도 좋습니다. 평소에는 아깝다고, 비싸다고 못 먹던 그 음식이요. 케이크 한 조각이어도 좋고, 맛있는 빵 하나여도 좋아요. 그걸 혼자 천천히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뭐래?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작은 차치들이 쌓이면요. 내 인생에 윤기가 생깁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요. 자연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사람이 피곤하면요. 자연이 좋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 요구하고 기대하지만 자연은 그냥 거기 있어줘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함께 있어줍니다. 산책을 나가 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이어도 좋고, 동네 한 바퀴여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꽃이 피어 있으면 잠깐 멈춰서 들여다보세요. 이 꽃이 무슨 이름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예쁘다고 느끼면 되는 거니까요. 나무를 지나갈 때는 잠깐 멈춰서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세요.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참 평화롭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봐도 좋아요.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고,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어렸을 때는 이런 걸 자주 봤잖아요. 나이 들면서 잊고 살았던 것들이에요. 이제 다시 찾으시면 됩니다. 자연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고, 푸념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 있어 주죠. 봄이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초록으로 물들고, 가을이면 반풍이 들고, 겨울이면 조용히 쉬어요. 자기 리듬대로 살아가는 자연을 보면요. 우리도 배우게 됩니다. 아, 나도 내 리듬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배우는 즐거움을 다시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큰 오해예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배움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험 때문에, 취직 때문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책을 읽어보세요. 젊었을 때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이 있잖아요. 이제 읽으세요. 천천히 읽어도 돼요. 한 줄 한 줄 음미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도 되고, 지루하면 덮어도 돼요. 아무도 독후감 쓰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즐기면 되는 거니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면 이제 그려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배워보세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 가지지 마세요.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글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일기를 쓰거나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해 보거나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 보거나 아무도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생각을 글로 옮기는 그 행위 자체가 치유가 되거든요. 배움이라는 건요, 나를 성장시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이 참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구나. 여전히 발전하고 있구나 느끼게 되니까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자연과의 친구 되기, 그리고 배우는 즐거움. 이것들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남은 에너지를 채워줄 겁니다. 친구 모임에 나가느라 쓰던 그 시간과 돈과 마음을 이제는 이런 것들에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만 생각해도 되나? 이렇게 나한테만 집중해도 되나 싶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이게 진짜 나로 사는 거구나. 지금 혹시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빨래를 개고 계신가요? 어쩌면 산책을 하면서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혼자 계신가요? 그렇다면요. 그 시간이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 조용한 시간,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이 평화로운 시간, 이게 바로 여러분이 평생 찾아온 시간이에요. 외롭지 않으세요. 자유로우신 겁니다. 쓸쓸하지 않으세요. 온전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가시에 찔리지 않아도 돼요. 적당한 거리를 찾으셨으니까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돼요. 진짜 나로 살 수 있으니까요.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삶이 단순해진 거예요. 관계가 끊긴 게 아니에요. 진짜 소중한 것만 남은 거예요. 앞으로 이 채널 마음 쉼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거예요. 나이 들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마음 한편에 자리한 작은 슬픔들,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지혜들,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시든, 빨래를 개시든, 산책을 하시든, 그 곁에서 조용히 말을 건네는 친구처럼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조용하지만 풍요로운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쉼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좋아요. 함께 나누면 조금 더 따뜻해질 테니까요. 시계를 보니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저는 알아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그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계시더라도 괜찮아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니까요.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내일 아침이 오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때 또 만나요. 다시
여러분의 곁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쉼표였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세요.